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이투스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를 강의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도 다르고 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선 정말 수많은 이 미로 퍼즐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를 선택해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 지도를 알려드리는 맵 오브 지리 커리큘럼 영상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나왔던 요거 24학년도 이거부터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24학년도라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올해가 22년이고요. 내년은 23년인데 왜 24학년도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하는 그 3월 그 학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해 22년은 23학년도 수능을 보고요. 내년 23년에는 24학년도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24라고 되어 있는 강의가 새로 촬영하는 강의다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름은 남승이고요. NS입니다. 무슨 뜬금포냐? 한국지리, 세계지는요.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국어 비문학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고 이 용어를 얼마나 누가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오래 기억을 하고 문제 푸는데 사용을 하느냐, 이게 시작이에요. 자, 한국지리 공부의 시작점, 용어를 잘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름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름 남승이고 요걸 한자로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남쪽 남자에서 오를 승입니다. 왜 승강기 할 때 그 승이야?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자를 써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풀이해서 남승, 남쪽, 오를승. 그럼 이 자식은 남쪽에서 태어났구나. 서울대를 갔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군대는 최전방에 갔구나. 점점 올라간 친구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라는 겁니다.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격해도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우, 못 들어봤죠? 격해도란 뜻을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격이라는 것은요, 격리되다 할 때 그 격입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격리 있잖아. 그거 할 때 격이다. 즉 떨어진이란 뜻입니다. 해는요, 바다의 짤 씁니다. 도는 정도를 써요. 따라서 격해도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떨어진 정도, 즉 바다, 해안가가 아닌 육지 한가운데 내륙에 위치한 정도이고, 바다에 가까이 위치해서 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지 한가운데 내륙에 위치해서 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던 과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물과 흙 중에 온도 변화가 빠른 것이 뭐죠? 그래요, 흙입니다. 흙은 빨리 냉각되고 빨리 가열돼요. 즉 격해도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격해도가 큰 곳은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이고 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고, 여름은 빨리 가열돼. 여름엔 더워. 겨울은 빨리 냉각돼. 겨울은 추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곳을 우린 격해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린 처음 들었을 때 격해도 무슨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격이 떨어져 있다, 격리됐다, 코로나 격리, 해는 바다 해자, 도는 정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문제 풀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 방법, 용어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 소개와 그 다음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소개와 커리큘럼을 얘기할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 MBTI는 무엇일까요? 네, I와 N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이보다는 집 안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I고요. 또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이런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선생님은요, 강의가 없을 때는요, 집에서 강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페이지만 봐요. 무협지, 판타지, 로맨스는 아직 안 봅니다만, 이 시간 말고는 선생님은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조교를 사용하지 않고요. 선생님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합니다. 자,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 두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Q&A 게시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하루에 수백 개씩 질문이 달리면 조교를 쓸 수밖에 없겠지만 선생님 그 정도는 아닙니다. 수십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선생님 일일이 다 조교를 쓰지 않고
선생님의 언어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학생 중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학생에 있어서 그 학생이 1년 동안 질문했던 그 화면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민지 학생이고요. 민지 학생은 잘 안 보이죠?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에 총 40개의 질문을 했네요. 자,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는요. 자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회문화처럼 자료 해석에 계산은 필요 없고요. 단순 계산, 의미 없는 것, 그리고 숫자들을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기 날짜에 나와 있는 누르는 안 보이겠지만 이 숫자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들의 배열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교육 과정상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민지란 친구는 2022년 1월 20일에 첫 번째 질문을 했고요. 1월 달에 4개, 2월 달에 8개, 3월 달에 3개, 4월 달에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빠짐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공부를 하자. 사탐은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쉽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으로 때리잖아. 하지만 탐구, 사탐은 선행을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탐이라는 걸 선택하고 공부하는데 걸리는 여러분들이 보통 투자하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작지만 투입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쉽게 머릿속에서 휘발려서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국어 수학에 비하면. 그런데 쉽게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공부를 해야겠어. 겨울에 시작을 해야겠어. 그 마음먹은 순간부터 수능 날까지 혹은 내신 날까지 1년 동안 꾸준히 질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질문을 꾸준히 하자. 즉 공부를 꾸준히 하자.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획 정해가지고 쉬지 않게 공부를 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통계자료에 담겨진 의미를 보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11월 16일에 친구가 질문을 했고요. 답변 보시면 그대로 11월 16일입니다. 그래요 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교 쓰지 않고 선생님이 즉각 피드백 해드리니까요.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해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로 바꾸시고 기억하는 과정, 그게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 친구는요. 보세요. 하나의 질문에 쌤 잘랐어요. 25가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1번,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뭡니까? 쌤이 개점 때 말해줬지만 기억에 사라진 거 다시 질문하면 선생님이 딱딱딱딱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내일이 수능 날이기 때문에 이 민지 친구가 수능에 한지세지 만점 받았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좋은 결과를 받을 겁니다. 선생님한테는 뉴진스의 민지보다 이 투스의 질문한 이민지가 훨씬 더 훌륭한 친구 같습니다. 네, 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제 F입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강의 때 하고요. 선생님이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MBTI 응답을 한 친구들의 통계 자료를 또 지리 이러니까 딱 분석을 해보니까 99%의 학생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P일까요, J일까요? 네, 선생님은요 1%의 학생 P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서울대 다니거나 뭐 졸업했거나 J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MBTI는 변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처럼 P인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통계 자료에서 얘기하듯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MBTI 성향은 앞에 세 개는 의미 없어요. J입니다. 그것도 대문자 J. 즉흥적이기보다는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 더 수험 생활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P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는 교재에는 5개점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오타는 조금 있어요. 하지만 쌤도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 생활은 J가 필요합니다. J여야 됩니다. 바뀔 수 있어요.
바뀌셔야 됩니다. 제2처럼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즉흥적이게 하지 말고 계획을 하십시오. 계획에 매몰되지는 말지만 매몰돼서는 안 되지만 계획적이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공부하지? 너 왜 공부하니?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는 성향인 제2를 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제2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제기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교육 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이 있고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교육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죠. 그걸 통해서 이 친구는 교육과정상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느냐, 요걸 평가하는 거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말입니다. 선생님은 학원에 나오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지리교육과 학사 석사를 하고 그다음 평가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교과서적인 교육과정상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념이라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확한 개념과 기출문제 풀이가 한국지리, 세계지리, 수능이든 내신이든 요게 커리큘럼 끝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맵 오브 지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개념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맵 오브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은요. 교육청, 평가원 중에 유의미한 양치기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개념이랑 적용시키느냐 그 팁을 알려주고 연습을 시키는 맵 오브 기출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커리큘럼이 동일합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한지 세계지리 어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맵 오브 개념과 맵 오브 기출의 완강은 필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약간 갈라집니다. 내신으로만 선택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맵 오브 내신이라는 특별한 강의만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맵 오브 내신 어떤 강의냐?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 교육청 평가에서 내는 기출 수능이랑은 약간 다른 내신적인 단편적인 그냥 딱 떨어지는 개념들 아주 쉬운 개념들과 관련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시험 단원별로 정리해 놓은 거 또 내신은 서술형 평가가 있죠. 이 서술형 문항이 있는 그 강의가 맵 오브 내신입니다. 요거는 공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를 내실 때 기존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강의만 하셔도 내신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을 준비한 친구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맵 오브 NH라는 강의와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자, 수능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느냐? 내신 공부한 친구들은 진도에 맞춰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맞춰서 두 개의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요. 수능 친구는 막상 학기가 시작되면 국어, 수학 점수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또 내신 공부도 하다 보면 시간이 허덕이거든요. 그래서 고3이 되는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맵 오브 개념 강의, 즉 개념 강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몇 학년 강의가 될까요? 24학년도 강의 새로 촬영하는 거 요걸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맵 오브 기출 강의는 봄이 되면 선생님이 촬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일부 학생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요 개념 일단은 공부하고 일단은 기출문제 풀고 싶어 하는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하는 게 이런 공부 방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 맵 오브 기출 24학년도 강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23년 강의를 동시에 들으시면 됩니다. 23학년도 기출 강의와 아직 촬영하지 않는 24학년도 기출 강의의 차이점은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 그리고 10월 서울시 교육청 4개의 문제가 추가되는 것이 24이고 그게 빠진 것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선생님 12월에 개념 강의 시작하고 하잖아요.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를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24학년도 개념 강의와 23학년도 개념 기출 강의를 동시에 들으시면 되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요. 개념 끝나고 작년에 올해 치러졌던 6평, 9평, 수능, 10월 교육청, 3월 교육청 문제가 추가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기출교재 하나로.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개념을 완강하고 봄에 24학년도 기출 강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한지, 세지 어느 시험이든 좋은 결과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 개념 강의, 기출 강의 딱 두 개만 완강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민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했던 질문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시면 누구든지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국어 수학이랑 달라요.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게 탐구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수능 공부한 친구들은 6월 평가원이 끝나고 9월 평가원 전까지 즉 7월에 시작해서 8월까지 공부하는 강의가 맵 오브 NHA 강의입니다. 즉 그전엔 두 개는 당연히 완강하셔야겠죠. 맵 오브 NHA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취약한 주제의 개념과 자료 해석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몇 번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까? 몇 회독을 하는 게 좋나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N회독, N회차, 인생 N회차처럼 회기물 좋아하거든, 쌤은.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고 이제 9월 평가원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9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보다 난이도가 2문제에서 3문제 어렵습니다. 왜 수능은요. 문제 난이도를 뭐 약, 중강, 강, 약, 중강, 강약, 중강, 약 배열을 하거든. 근데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야, 너희 다 뒤져봐라. 강강 문제가 배열되어 있는 이 선생님 출제한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9월, 10월 수능 전까지 공부하시면 1년의 공부 내용이 딱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지, 세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를 완강해야 된다? 두 개 강의가 있습니다.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가 있다. 개념 강의는 12월에 시작하고요. 기출 강의는 봄에 시작하는데 개념과 기출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23 기출 강의를 공부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6평, 9평 수능, 10월 교육청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신은요. 이 두 개에서 끝나고 맵 오브 내신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한 친구들은 6평 끝나고 7월, 8월에 맵 오브 NHR을 통해서 취약 고난도 자료에서 반복 연습하실 것이고요. 9평 이후에 강강 어려운 문제,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강의 익히시면 1년 동안의 공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영상도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항상 복습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24학년도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 이투스 선생님 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강의 중에서 24가 들어온 것이 새로 촬영하는 강의가 되고요. 23은 작년에 촬영했던 강의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많이 헷갈립니다. 자, NS 선생님은 남승이고요. 뜻이 바로 뭐였다고요? 선생님 고향이 어디였죠? 군대 어디로 갔다고요?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요? 그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한지, 세지 공부의 시작은 용어에 대한 이해다, 분석이다, 격해도 생각나나요? 그래, 그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인프 P이지만 여러분들 뭐처럼 제이처럼 공부하자. 자, 제이가 어떻게 한다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는 것, 좋아하는 성향을 1년만, 2년만이라도 가져봅시다. 꼭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인강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설명하지? 왜 저런 개념이 저렇게 되는 걸까? 그 원리,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해를 강의 끝나고 질문을 하십시오. 뉴진쌤 민지가 아니라 이투쌤 민지처럼 빠짐없이 1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질문 뚜락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해결책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완전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완전한 이해를 문제 풀어내기 위한 연습도 하셔야 되지만 기억,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거, 이게 공부의 딱 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만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리큘럼 어떻게 된다? 개념 기출 완강하고 7월, 8월, 9월, 10월에 한다. 큰 틀만 아시면 되고요. 각 강의가 업로드 되면 OT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OT 영상을 통해서 개념 강의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까요? 기출 강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은 차근차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리고 수험생활은 힘들어야지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험생활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학 전공을 하고 또 20대에 그 전공을 바탕으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즉 우리에게는 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활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빡치는 겁니다. 힘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아는 친구들은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라고 나는 선생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지 않은 수험생활 동안 쉽진 않지만 그 힘듦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왜?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조금만 감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선생님 옆에서 집돌인 선생님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중순쯤에 이제 강의가 쫙 업로드가 될 겁니다. 시작하는 24학년도 맵 오브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게 이렇구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질문을 통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고, 1년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수능에서 또 내신에서 모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끝까지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